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술년 한 해가 이제 시작한 지 벌써 이제 며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고요. 그 중에서 뭐 재테크 계획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계획을 잘 설정하신 후에 많은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하나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오늘 물건은 이제 부안군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제 부안 쪽이 이제 계속 상당히 이제 투자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이제는 그 열기가 가속도가 붙어서 물건을 구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점이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미 이륙을 이제 했고 이제는 가속도가 붙어서 상공으로 좀 날아가려고 비상한 날갯짓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부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부안 나름대로 이 부안군에서는 새만금의 수도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안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새만금권에서 이제 관광 쪽하고 이제 컨셉을 맞춰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라는 부분들이 사람들 심리가 이제 많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부안의 봉동리 일대에 아파트 라온 아파트를 이제 현재 분양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많은 인파들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건물 쪽까지 이제 다루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세가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새만금 개발과 함께 새만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지만 시적으로 그게 투자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뚫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공항이 뚫린다거나 전철이 뚫린다거나 실질적인 어떤 개발 계획 실행 단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가파른 상승세의 가격적인 부분들이 오를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새만금권이 개발에 있어서는 시작 단계이지만 이 심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달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만금의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이 잠재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심리가 부안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 부안군이라고 하는 이 지자체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심리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단연간 한 5년, 10년 그리고 많게는 20년까지도 계속 달아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도 늦지가 않다. 지금 투자를 해도 앞으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이 있는 동네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물건을 하나 제가 선별을 했고요. 그 물건 중에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근데 핵심 지역은 부안군 읍내에서 앞으로 이 새만금 개발과 함께 확장이 되었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개발에 대한 어떤 심리가 가장 많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심리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주변에는 공급될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의 폭발로 인해서 가격적인 급등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도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투자 선호가 높은 용도가 주거지역인데요. 주거지역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가장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어떤 건폐율 용적률에 따른 땅에 대한 활용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안군에서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더 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새만금이라고 하는 어떤 배후 지역으로
현재 개발되는 1순위로 손꼽을 수 있는 지역인데요. 새만금은 일찍이 아리우 신도시라든지 격자형 간선도로 그리고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항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개발 속도감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새만금 철도 부분들이 현재 예산이 1억 원 정도 집행이 돼 있어서 관광 레저 용지까지 연장하는 어떤 설계하는 부분까지 고려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국제공항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공항에 대한 후보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착공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안에 가장 또 집중적으로 가장 관심도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관광 레저 산업인데요. 그쪽 레저 산업이 유치가 되는 그 지역에 일단은 잼버리 대회 유치를 통해서 잼버리 유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이 공간 주변에다가 어떤 관광 레저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부안군의 그리고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새만금 개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새만금 개발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안이 이미 500억 원 정도 집행이 돼 있어서 국회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올 2018년도 한 7월이나 8월 정도 되면 새만금 개발 공사가 설립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개발 청사까지도 새만금 개발 청사까지도 현재 세종시에 있는 청사가 새만금 그러니까 전라북도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이 전라북도 안에서 부안이라든지 김제, 군산 중에 새만금 개발 공사와 새만금 개발 청사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거세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어떤 개발에 대한 압력이 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새만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항만이라든지 철도 그리고 관광 레저 산업단지 이런 거 하나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땅값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 급등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새만금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 일찍이 말씀드렸던 대로 새만금 개발 공사 3조 원대의 자본금을 가지고 정부 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 개발 청사를 새만금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요. 군산철도를 연결을 해서 국제공항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새만금 개발 속도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에 지금 새만금 내부 철도까지 현재 용역비가 용역비가 지금 현재 예산안이 집행이 됨으로 해서 부안의 철도길까지 열리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이제 국제공항 절차에 대한 분들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 예비 타당성이 면제되면 아무래도 새만금 2023년도 그 잼버리 대회 유치 전까지 국제공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계획들이 개발 심리로 첨가가 되면서 한층 더 새만금과 그리고 배후 지역에 있는 땅값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새만금 그 토지이용 계획 현황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부안 읍내 부안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 동서 1축도로와 그리고 지금 현재 동서 2축도로가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동서 3축도로는 이미 30번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남북 3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군산에서는 동서 1축과 그 동서 3축이 만나는 요 지역을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제권에서는 이 화포지구라고 하는 남북 3축과 그리고 동서 2축이 교차하는 크로스가 되는 요 지역을 바다를 매립을 해서 배후 도시 용지로 확정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면 요 지역을
새만금, 김제, 배후 도시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간에는 이 지역을 이제 국제공항에 대한 후보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산공항을 확장을 해서 이 지역을 이제 국제공항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화포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을 국제공항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가 한간에 오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볼 때는 배후용지로 접해 있는 이 지역이 국제공항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쭉 이제 남북 삼축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크게 될 텐데요. 이 남북 삼축도 그리고 동서 삼축하고 연계되는 요 바운드리가 바로 부안에서 핵심 개발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산에도 당연히 배후 지역으로 개발하고 김제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부안에서도 이 남북 삼축을 따라서 배후 지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이 앞으로 인구 통행량이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한 땅은 이 부안인데요. 이 부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안 중에서도 기존에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 있고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개발을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라는 게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래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막 주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에 있는 땅보다는 지금 현재는 전답으로 쓰고 있거나 현재는 아직 원형지 땅이지만 앞으로 이런 미래 가치를 통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투자의 관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입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고, 이런 미래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지적 현황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안은 이 동서 삼축을 따라서 주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이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요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산 쪽에 이렇게 도시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서 삼축을 따라서 도시지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게 남북 삼축을 따라서 위쪽으로는 이제 김제와 군산을 향하게 되는데요. 요 함축을 따라서 일찍이 제가 말씀드렸던 화포지구, 김제 배후도시와 그리고 군산의 동서 일축과 만나는 그 지역 일대에 배후도시로 지정이 된 것처럼 부안도 마찬가지로 이 남북 삼축을 따라서 당연히 배후 지역으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구 유입 효과가 한 48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들이. 그 48만 명은 사실은 내부 용지에 들어가는 인구 빼고 이 배후 지역에 들어가는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가 48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48만이라는 인구는 어느 정도 인구냐? 부안 인구가 한 6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6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6만 5천 명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새만금 배후 라인에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만금에 따라서 새만금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봤을 때 바로 요 남북 삼축을 따라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배후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남북 삼축에 따라서 군산과 김제와 이 부안으로 세 개의 지자체로 분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 상태에서 3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1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16만이 안 된다 하더라도 6만을 빼도 한 10만 명 정도에 대한 인구 유입 효과라고 한다라고 하면 인구가 6만 5천에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부안군의 인구는 한 16만 5천 정도, 또 많게는 한 20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도시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부안군에서 부안시로 시에 대한 승격을 바라볼 수 있는 동네가 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와 그 다음에 김제시 이미 시로 승격이 되어 있는 도시지만은 부안군은
새만금의 가장 배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군 단위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군 단위 땅에서 인구 유입 효과로 인해서 시루 승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 시루 승격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또 숨겨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 도시적으로 찍혀져 있는 요 군산 부안 군청 주변으로 해서 요 지역이 도시적 확장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뒤에 좀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 확장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금 이쪽 동서 3축을 따라서 현재 부안군청이 지금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이 요 빨간 포인트로 잡혀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부안군청은 이 부안군청을 주변으로 해서 이 하단 쪽이 이미 개발이 집중화가 되어 있고 신시가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아파트 분양을 하는 라온 아파트도 봉동리 일대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새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은 바로 이 동서 3축의 영향권이 들어가기, 동서 3축과 아울러서 부안에 대한 개발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부안군청을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은 요 위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바로 이렇게 개발 촉진지구가 이 부안군청 위쪽으로 해서 잡혀 있다라고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도시적 용지로 찍혀져 있는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군청 주변에 이미 이제 시설들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백화점, 거기 마트, 이런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편의시설을 활용을 해서 건축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 동서 3축과 아울러서 요 바운드리, 도시적으로 찍혀져 있는 요 바운드리가 가장 핵심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겠고요. 그 지역이 바로 선언리 일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지역이 동서 3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안 군청이 여기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동서 3축에서 들어오는 초입이 요 방향이고요. 이렇게 방향이고, 그 다음에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요렇게 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지역으로 잡혀져 있는 개발 촉진지구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부안군청을 끼고 방향성은 이제 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는 요 방향, 요 밑으로 오는 개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현재 요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이렇게 찍혀져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이 향후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찍이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요 일대 요 지역은 이미 계획도로를 이미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밑으로 하단으로 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 쪽으로 계획도로를 현재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새만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진입로가 이제 4차선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이 지역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만금에서 들어오는 요 지역이 이렇게 해서 이미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시가지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확장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도로, 부안군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도, 요 도로도 이미 4차선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고 일부는 보상이 완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현재는 2차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차선에서 앞으로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주는 지역은 바로 여기 요 바운드리입니다. 여기 2종 일반 주거로 제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새만금 진입도로다 보니까 바로 요 도로 4차선과 4차선이 만나는 요 코너 부분이 현재 지금
용도적으로는 생산 녹지로 잡혀져 있는데 이미 생산 녹지가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평당 120만원 이상을 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미 개발 기대감이 있고 향후 전에는 버스터미널, 종합터미널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소문이 돌았던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입지적으로 보면 상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에는 무언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부안군에서는 터미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이미 입지를 선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무언가가 계획이 그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바운드리 요런 지역은 생산 녹지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상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업용도로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제가 오늘 이번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땅은 바로 이렇게 빨간 포인트로 잡혀져 있는 요 4차선이 들어오는 진입하는 부분들에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새만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진입도로인데요. 이 진입도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4차선, 6차선까지 이미 확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단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4차선, 여기 일부는 여기는 4차선으로 이미 뚫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현재 2차선인데 앞으로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요 부분도 부안 석재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일대에 앞으로 개발 압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땅은 바로 이렇게 지금 자리 잡혀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만금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땅이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앞에 있는 전면 도로에 접혀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향후에 건축행위까지도 염두를 해서 투자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 지역은 다 현재 전이라든지 현재 뭐 임야라든지 답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원형지 땅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상의 위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이제 고마제 저수지가 있어서 고마제 저수지 쪽으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새만금에서 바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보면 가장 최상의 입지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요 도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일대가 가장 개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자, 요게 지금 새만금 이제 도로고요. 그다음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요가 고마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요 도로가 지금 새만금에서 들어오는 부안군으로 향해서 부안군청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소개시켜준 땅은 바로 요 부분인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 중에서도 요 바로 앞라인 쪽, 이쪽 고마지 저수지를 바라보는 요 지역이 가장 개발 속도감이 빠르고 투자 가치가 높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더라도 그쪽 지역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값 면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급등까지도 나올 수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 그 면적은 평당 이제 그 118평입니다. 118평짜리 땅인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건폐율이 60% 적용을 하고요. 60평을 적용한다는 거는 전체 면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면 바닥 면적을 60평까지 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들이. 그리고 용적률은 이제 250%. 그 얘기는 뭐냐면 땅의 면적 총 110평을 250%를 곱하게 되면 연면적을 110평 곱하기 2.5배 이렇게 해서 연면적을 위층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상위로 하면 한 7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주거지역에서는 좀 가장 좋은
그런 땅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도로하고 전면부에 붙어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건축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 좋다. 왜냐면 그 지역은 앞으로 뭐 건설 붐이 건축 붐이 일어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앞으로 새만금 개발과 함께 부안이 어떻습니까? 부안을 읍내 중심으로 해서 군청 중심으로 해서 확장이 개발됐을 때 상당히 그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가장 최대의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땅 모양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쪽 이제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땅이고요. 전체 면적이 118평 정도 됩니다. 이제 재측량을 하게 되면 약간의 감소될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118평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부안에 어떤 투자에 대한 의지와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땅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부안에 투자를 해서 좀 재미를 투자해서 재테크해서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안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이제 방송하고 시청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부안 쪽에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어떤 고려를 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 회사 한번 문의를 한번 전화 주시면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건이 한 필지밖에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시고 그냥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 판단은 그때 그 이후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전화 한번 해보시고 알아보는 것도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